여러분 안녕하세요, 황 과장입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이 또 구독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장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인터뷰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과 굉장히 관련이 많으신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하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도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네. 모셨습니다. 노무사님을 좀 모시고 직장에서 겪을 법한 이야기들, 또 여러 사례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대신 또 너무 깊지 않게 약간 진지충은 좀 싫어하고 진지충 싫어하세요?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뭐죠? 오늘은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서. 저성과자의 해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해고를 하기도 하고. 구조조정 같은 거. 그렇죠. 구조조정을. 약간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네. 몇천 명씩 잘라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350명 정도 되는 회사의 과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어느 날 회사 이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니 2주 정도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라. 받는 거에 서명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거기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 몇 명은 권고사직을 하기도 한다. 막 이런 소문도 들리고 네. 막 불안한 거죠. 근데 이분이 3년 연속 회사에서 이제 최고 등급의 인센티브를 받으신 분이에요. 네. 이제 이번 연도에는 약간 목표나 이런 게 좀 높게 설정이 돼서 달성을 이제 못했는데 다른 팀원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그 평균 이상의 실력을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을 좀 하는 분이신 거죠. 그죠? 네네. 저처럼. 네. 일단은 회사가 권고사직을 시도한다라는 상담은 엄청 많죠. 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네. 작년 올해 들어서 상담이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네. 연말이잖아요. 네네. 뭐 여름이나 이럴 때보다도 네네. 특히나 더 이제 새해 시작하기 전에 음. 이제 해고하고 이제 네. 새해를 이제 보내려는 회사들도 많아서. 저성과자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네. 참여를 했다고 해서 다 권고사직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어.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네. 3년 정도 최고 등급의 그러니까요. 이제 예, 예. 인센티브 받으셨고 네. 올해도 비록 이제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그렇지 평균보다 이상의 실적을 받기도 하고 네. 내가 왜 저성과자 프로그램의 대상자여야 되냐 네. 또 이제 좀 따져볼 수가 있겠죠. 내가 왜 저성과자냐를 네. 회사에 이렇게 물어보는 건 괜찮나요? 보통 해고당하시기 전에 상담을 네. 하신 분들한테는 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메일, 네. 카톡 이런 네. 게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들어갈 이제 자료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거를 여쭤보되 되게 네. 정중하고 조심스럽고 아. 점잖은 근로자처럼 네네. 여쭤봐야 된다. 내가 왜 저성과자냐? 그쵸, 네. 막 화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화를 좀 내려놓고 정중하게 회사한테 여쭤봐라. 여쭤보는 게 또 근로자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뭐 네. 증거자료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화를 내면 불리한가요, 나중에? 사람이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카톡 자료나 메일 자료 같은 거 다 내거든요.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회사도 많이 네. 제출해요. 근로자가 이렇게 무례하고 네. 예의가 없고 네. 막 이런 거 다 이제 그게 판단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다고 봐서 이제 판정문이나 판결문에는 그런 게 당연히 안 들어가지만 조심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사인을 거부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제 사인을 해야죠.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냐 안 정당한을 판단했을 때 근로자의 개선의 여지라던가 일할 의욕이라던가 네네. 교육을 거부했는지 혹은 뭐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이런 네. 것들을 다 보긴 하거든요. 네네. 내가 왜 저성과자인지 납득은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그거는 차치하고 네. 일단은 서명은 해야죠. 프로그램을 이수를 안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또 다른 이제 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네. 머무지시 불이행이든. 진짜 이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다 끝났는데 네. 나가야 되겠다 네. 라고 한다면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데 가령 얼마나 저성과자냐. 판례나 사례들을 보면 뭐 7,000명 중에 막 6,998등 이 정도 되어야 저성과자 그쵸. 해고 사례를 보면 하위 1%에서 2% 정도의 네. 사람을 해고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판단이 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성과자로 있던 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돼요. 1년만 됐으니까. 네, 1년만 됐으니까. 최소한도 뭐 2, 3년.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막 7, 8년 동안을 이제 저성과자로 이제 네. 계속 프로그램 이수하고 그 다음에도 저성과자라서 이수하고 뭐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네네. 그 정도는 되어야 이제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난 거라서 단 한 번의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네. 이제 곧바로 네. 해고로 가는 게 정당하냐는 네. 또 아닐 수도 있어서 아무튼 판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다퉈볼 여지가 있네요. 이분은 충분히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7,000등이라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음. 증명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제